1년이 지난 아이폰 15 프로. 지금 구매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6 시리즈 출시에 앞서 아이폰 15를 중고로 미리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신제품 출시 전이 잘만 구매하면 좋은 가격으로 이전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이 지난 아이폰 15 프로, 지금 구매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앱등이의 아이폰 15 프로 롱텀 리뷰입니다. 제가 아이폰 15 프로를 출시하자마자 구매하였으니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다가 최근 6개월 정도는 케이스 없이 강화 유리만 부착한 상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케이스를 제거하였는데 가벼운 점은 확실히 장점으로 다가왔지만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폰 15 프로 생폰으로 오랫동안 사용해본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바로 발열입니다. 처음 구매하고 아이폰 15 프로의 초고사양 성능을 마음껏 활용하고 싶어 평소 즐기지 않았던 게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주로 원신을 위주로 플레이하였는데 이게 하다보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무과금이라 더디게 성장하는 추세였지만 여러가지 캐릭터를 뽑아가며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에 꽤 흥미가 생겼습니다. 중간에는 더 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어 플스5와 연동하여 사용하기도 해보았죠. 하지만 문제는 발열이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내려 깎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찐 앱등이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3 프로, 14 프로, 그리고 15 프로까지 전부 사용했던 입장에서 15 프로의 발열감이 제일 많이 느껴졌습니다. 생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뒷면 카메라 옆 주변부로 엄청난 발열감이 느껴졌거든요. 발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게임을 할 때 손가락을 파지하는 부분이라서 실제 플레이 시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사양 게임의 경우 열 방출을 위해 케이스를 벗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뜨거운 터치감 때문에 케이스를 끼우고 게임하는 것이 편안한 꼴이 되어버렸죠. 제가 뽑기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치기에는 커뮤니티 내에 15 프로 발열 이슈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난 뭐 고사양 게임 안 하니까 상관없어. 문제는 발열이 고사양 게임 외의 환경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심지어 사파리를 사용할 때도 느껴졌습니다. 암튼 곧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 발열은 반길 만한 발열이 가장 큰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간 사용한 폰의 외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생폰으로 사용한 것 치고 외관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물론 바닥에 떨어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뒷면의 유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었고 애플마크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몇몇 군데 스크래치가 눈에 띄긴 하는데요. 특히 카메라 부분에 긁힘이 조금 보입니다. 게다가 렌즈를 감싸고 있는 링 주위에도 살짝 찍힘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카툭티가 심한 디자인 때문에 생폰으로 사용할 경우 렌즈 부분이 바닥과 가장 많이 접촉되어 흠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툭툭 내려놓게 되면 카메라부터 닿게 되는 말이죠.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티타늄 재질이 적용된 측면의 경우에도 모서리 부분에 스크래치가 조금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파손 없이 눈에 띄는 흠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 그리고 6개월 정도 생폰으로 사용한 상태치고 내구성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100%로 시작하여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터리 잔량은 대부분 50% 내외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충전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3-in-1 충전기 하나 갖다 놓고 사용했었는데 생각보다 충전할 일이 거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물론 비상용으로 C타입 충전기 하나 정도는 비치해 두었지만 말이죠. 암튼 평소 충전을 배제할 만큼 배터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전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사용하면서 배터리 사이클이 200회가 좀 넘었는데 효율도 99%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서 향후 1년간 더 사용하더라도 배터리는 최고의 효율을 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듬직한 배터리 덕분에 배터리 잔량 표시도 꺼주고 사용하고 있죠.
숫자를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이뻐 보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은 11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단순히 카메라의 사이즈만 점점 더 거대해질 뿐이죠. 결국 완성형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건지 많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앱등이로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아이폰 SE 1세대죠. 그리고 8 시리즈, 10S 이 세 가지의 디자인이 역대급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뇌이징이 되기 때문에 예뻐 보인다 하겠지만 이것 참 앱등이로서 디자인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립감이 좋아진 모서리의 둥근 디자인은 생폰으로 사용할 때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의 감촉이 너무 자연스러웠으며 부드러운 느낌이 계속 폰을 쥐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간혹 미끌거려 폰을 떨어뜨릴 뻔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할 수 있었죠. 측면 티타늄 재질의 경우 스테인리스에 비해 지문 자국이 심하게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케이스 없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폰의 카메라는 항상 옳습니다. 대충대충 찍어도 상당한 결과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행용, 업무용, 기록용, 접사 촬영, 인물 촬영, 역광 등 수많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이 수만 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진의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3개의 렌즈로 담아내지 못하는 장면은 거의 없었거든요. 초광광 렌즈의 경우 좁은 실내 촬영 시 유리하였으며 조명이 없는 어두운 실내에서도 야간 모드 덕분에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업무용으로 접사 기능이 정말 유용하였는데요. 너무 작은 글씨나 근접한 부분에 촬영이 필요할 때 아이폰 15 프로의 접사 기능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외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광각 렌즈로 대부분 커버가 되었고 인물 촬영이 필요할 경우 망원 렌즈로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러리스 못지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5 프로의 카메라는 어느 하나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이전 아이폰 13 미니를 잠시 사용할 때는 2개의 렌즈만으로 모든 촬영 환경을 담아내기가 벅찼으니 말이죠.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 아이폰 15 프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화면 크기는 활용 용도에 따라 장단점이 갈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6.1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죠. 휴대도 적당히 하면서 영상 시청도 적당하고 게임도 적당, 다양한 환경에서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곧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 역시 동일한 사이즈인 16 프로와 16 일반 모델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도 개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256기가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다양한 앱들의 용량도 점점 커지는 추세이며 사진의 경우에도 고화질로 촬영할 경우 용량이 제법 크기 때문에 예전보다 금방 더 용량이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256기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이상의 용량을 사용하면 훨씬 더 여유롭겠지만 마냥 용량이 큰 제품을 사기에는 애플의 가격 정책이 너무나도 얄밉습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정리가 조만간 필요할 것 같네요. 신품의 가격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구매하기에 다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전 시리즈의 폰을 구매할 때는 신품보다 중고로 구매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물론 요즘 개인 위생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신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중고의 사용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꼭 직거래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15 프로 256기가 기준 약 110만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가 170만원 인 점을 감안한다면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신 폰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출시될 아이폰 16 시리즈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죠. 저 역시 출시하면 바로 구매하여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아이폰 16 시리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